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어. 상태 변화가 뭔데? 응? 상태 변화가 뭐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이게 상태 변화잖아.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방출 혹은 흡수 두 가지 중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다. 자, 여기 봅시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둬.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융해라고 했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했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 다음 지금 금방 얘기한 융해, 기화, 승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열을 가해줘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화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응고라고 하고, 기체가 고체로 승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때는 뭐니? 열 에너지를 잃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래서 우리 보기 편하게 어떻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됐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여기 보자. 위에 있는 융해가 일어날 때, 기화가 일어날 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됐니? 그에 반해서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적으면 돼. 그래서 입자의 구조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져. 입자의 사이가. 그게 뭐야?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대로 입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뭐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좀 기억이 안 나면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돼. 적어놓고 여기다가 고체, 액체, 기체 혹은 삼각형으로 고체, 액체, 기체 하고 서로 융해냐, 기화냐, 승화냐 적어놓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파란색으로 표시해놓고 시작을 하면 절대 헷갈리거나 못 푸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뱅뱅뱅 돌 때 잘 안 나타나잖아. 그럴 때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돼.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 요거를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열 에너지가 뭔데?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물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거지. 30도씨하고 물하고 10도씨의 물, 누구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더 크다? 30도씨.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 왜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일 때 같은 상태에 따라서 열 에너지 차이가 나게 된다.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0도씨가 되면 0도씨일 때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때 녹는 점, 어는 점이 0도이기 때문에 같은 0도씨의 물하고 0도씨의 얼음이 있어. 그러면 얘는 액체고 얘는 얼음은 고체이지.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의 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0도씨의 물하고 0도씨의 얼음이 있었을 때 둘 다 0도씨이지만 온도는 0도로 같지만 상태에 따라서 물이 더 높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해되니? 다나?
이해돼?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융해열은 음고열과 같아. 이게 뭔데?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융해열과 음고열은 같은데 얘보다 기화열과 액화열이 더 크다라는 거 일단 지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될 거고 이거 딱 설명을 하고 다시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융의 기화, 고기 승화가 될 거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음고, 액화, 기고, 승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질을 가열할 거야. 여기 이제 고체가 있는데 물질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물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쉽게 얼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얼음에 열을 가해줘. 열을 가해주면 이 얼음의 온도가 높아져.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긴데? 이해되니? 다나야? 여기를 봐야지. 어디 봐? 다나 어디 보니? 여기 봐야지. 어떠한 물질을 가열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건데 열을 가해주니까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혹은 뭐 급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어떠한 물질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때가 나타나게 된대. 봅시다. 어떠한 고체를 가열을 할 거야. 가열을 하게 되면 이 고체가 쉽게 말하면 얼음이야. 얼음에 열을 가해줬더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래. 자, 지금 보면 X축이 가열 시간이지. 시간을 얼마만큼 가열했느냐 1분, 2분, 3분 쭉 하고 세로축 Y축이 뭐니? 온도야. 온도 변화. 그랬더니 얼음에 열을 가해줬더니 얼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래. 그러면 얼음이 뭐가 되겠어? 얼어있던 고체 상태에 얼음이 액체 상태로 변해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대. 이게 왜 일어나냐는 거지. 왜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는 거지.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금방 전까지 여기에서는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얘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됐는데 여기부터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이 구간부터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에너지를 온도 높이는 데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상태 변화하는 데 모두 사용이 되니까 온도를 높이는 데 쓸 여력의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체 상태야. 지금 여기는 액체 상태야. 즉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하는데 가해준 에너지가 다 사용이 돼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어떠한 물질을 가열할. 자, 그랬었을 때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고체 물질이 얼음이 녹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온도가 올라갔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을 가열했어. 그랬더니 얼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0도야. 얼음 0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쉬워. 뭐야? 녹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가 녹는 점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녹았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액체가 되겠지. 이 액체를 다시 또 가열을 할 거야.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액체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치? 라면 끓일 때 생각하면 되지.
처음에는 가스불 해도 보글보글 끓지 않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포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글보글 막 끓잖아. 그때 자 액체에 열을 가해줬더니 온도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일정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어. 이때를 우리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간을 나눠서 한번 나눠볼게. 고체를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가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나 구간이 있고, 다시 또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다 구간, 그 다음 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라 구간, 다시 마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5구간으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지. 그때 가는 고체, 다는 액체, 마는 기체 상태가 될 거야. 여기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중간에 나하고 라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왜 일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이 된 거야.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됐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온도를 높일 만한 여력의 에너지가 없다. 이해됐니? 소희 이해돼? 하나 이해돼? 모든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나 구간에서는 얼음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될 거야. 이해되니?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요 나의 구역에서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될 거야. 그 다음 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는 액체고 마는 뭐니? 기체지. 그러니까 이 라 구간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액체도 있고 기체도 두 가지 물질이 공존하는 구간이 라가 되겠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불규칙하게 바뀌겠지.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멀어지겠지.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상태 변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까지 연관 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돼.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자, 하나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를 뭐라고 했어? 그 온도를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온도를 뭐라고 해? 우리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지. 물로 생각하면 돼. 얼음이 언제 녹아? 0도씨가 되면 녹기 시작을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물이야 이게. 물에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녹는 점, 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아.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 0도.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0도.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얼마야? 100도씨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녹는 점 밑으로는 무슨 상태가 되겠어? 0도씨 밑으로. 하나야. 물은 0도씨 밑에가 되면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야, 기체 상태야? 0도씨 밑이면 고체가 되겠지?
그러면 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 물은 어떠한 상태야? 액체야? 그러면 끓는 점 이상에서는 물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야. 자, 봅시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뭐야? 액체. 녹는 점 밑에 온도에서는 뭐야? 고체.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뭐야? 기체로 존재한다. 이거 이해되니? 이걸 나중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녹는 점과 끓는 점 온도를 정해놓고 어떠한 물질이 몇 도씨일 때 무슨 상태냐라고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야? 녹는 점 밑에 온도면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면 액체, 그리고 끓는 점 이상의 온도라고 하면 기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될 거 뭐냐면 금방 선생님이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같다라고 했었잖아. 물 같은 경우 0도씨가 녹는 점, 0도씨가 어는 점이라고 했지. 같아. 이게 같은 표현인데 이 같은 물질인 경우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과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는 거지. 물 요만큼을 얼릴 때 어는 점 0도야. 녹는 점 0도야. 끓는 점 100도야. 물 이만큼을 갖다가 얼려. 0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녹아. 그리고 끓는 것도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라면 10개 끓인다고 해서 큰 솥에다 놓고 끓여도 100도씨에서 끓을 거라고. 한 개 끓여도 몇 도씨에 끓을 거야? 100도씨에 끓는다는 거야. 같은 물질일 경우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다 일정하다라고 보면 될 거고, 다만 물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녹는 거나 아니면 어는 거나 끓는 거나 거기까지 다다르는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맞니? 이걸 어떻게 보면 알아? 자, 소윤이가 라면을 끓여 먹어. 하나 끓이는데 550ml 물 넣고서 끓이기 시작할 거야. 가스불 최대로 해서. 끓는데 3분 걸렸어. 다나 놀러 왔어. 야, 우리 라면 먹자. 3개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1.5리터를 넣고서 끓여. 그럼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 아까 3분 걸렸으면 3개 용량이면 3개 끓일 분량이면 5분 이상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거 생각하면 될 거야. 그렇지만 둘 다 어때? 100도씨에서 끓을 거라고. 양이 많다, 적다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에 같은 온도에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일정하다. 다만 시간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안에다가 에탄올을 4분의 1 정도 집어넣고 끓임 쪽 집어넣고 온도계 넣고 물중탕을 해놓으려고 해놨어. 밑에는 가열장치 있고 여기는 끓어서 나오는 기체를 모아서 차가운 물에 담가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에탄올이 액체지. 가열하면 끓겠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기체가 되겠지. 기화가 돼서 기체가 여기로 가서 다시 찬물에 닿으면 액화가 되겠지. 그 현상들을 알아보는 에탄올 가열 실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끓임 쪽을 집어넣었어. 끓임 쪽이 뭐야? 사나이 끓임 쪽이 뭐야? 뭐 끓일 때 집어넣는 쪼가리야. 즉 갑자기 가열해졌을 때 확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뭐 도자기,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도자기나 돌멩이 조그만 것들을 끓임 쪽이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탄올을 가열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물중탕을 해. 뭐냐면 이런 통에다가 물 집어넣고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에탄올은 직접적으로 가열을 하다가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중탕으로 실험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물중탕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중탕으로 하는 이유는 뭐야? 직접적으로 가열을 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가열을 해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는 경우 혹은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물중탕이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니? 혹은 물중탕을 하지 않고 뭐 파라핀 같은 경우는 불꽃에다 놓고서 가열을 할 때 잘못하면 겉에 부분이 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중탕을 이용하기도 해. 자,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에탄올의 상태를 관찰하고 1분마다 이 온도를 측정을 해봤대. 자,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 그러고서 결과를 봤더니 에탄올을 가열하면서 끓여. 그러면서 기체 상태로 변해. 액체가 기체로 변했네. 뭐가 일어났어? 기화가 일어났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끓여서 기체로 변했으니까 기화가 일어났고 이 기체가 에탄올 기체가 이 찬물로 다 가면서 냉각이 되네. 그러면서 시험관에 액체 상태인 에탄올이 여기 차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액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야. 여기는 기화가 일어나고. 됐니? 자, 시간별로 봅시다. 시간별로 봤더니 이 에탄올이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까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7분이 됐었을 때 약 80도 실제로 78도야. 78도가 되니까 더 이상 온도가 에탄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실험 결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맞니, 소윤아? 그러면 여기를 구간을 딱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맞니? 여기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 여기 A 구간 봅시다. 여기는 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니? 에탄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B 구간이 됐었을 때 에탄올의 온도가 이 78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78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78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유지되는 요때 78도 이게 뭐야? 에탄올의 끓는 점이라는 거야. 됐니? 에탄올의 끓는 점. 이거는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 물은 100도, 에탄올은 78도. 됐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거야.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모두 에탄올의 상태 변화,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에탄올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거 뭐니?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뭐가 될까? 뭐를 흡수했을까? 단어 이거 뭐야? 아, 열을 흡수했어. 맞아. 근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무슨 열을 흡수했을까? 상태 변화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어. 그걸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죠. 즉 기화열을 흡수했다라는 거야. 맞니? 자, 이 내용을 아까 쌤이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여기에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잖아.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의 기화지.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가 승화야. 여기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끝머리에다가 이 상태 변화가 융의 기화, 승화 옆에다가 뭐만 갖다 붙여주면 돼? 열 흡수를 갖다 붙여주면 돼. 그래서 융해열 흡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에탄올이 갑자기 끓어오른 것을 막기 위해 끓음쪽을 넣는다. 맞니? 틀렸니? 맞지? 갑자기 끓어오르면 안 되니까
끓임 쪽을 집어넣는 게 맞고,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므로 물중탕으로 가열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A 구간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지. A 구간이 뭐니? A 구간이 어딨니?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네. 여기에서는 무슨 상태 변화가 아니지. 여기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화가 일어나는 데는 지금 어디가 일어나겠어? B 구간이 될 거야. 이거는 A 구간이 아니라 B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틀렸고, B 구간에서는 가해준 열에너지가 에탄올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A 구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여기도 틀렸네. 그 다음 그래프에서 B 구간의 온도가 에탄올의 끓는 점이다? 맞아? 끓는 점은 뭐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끓는 점이니까 지금 B가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 그러니까 끓는 점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액체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난 거래. 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는 분명히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5분, 6분, 7분, 8분, 9분, 지금 어디니? 7, 8, 9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네. 그러니까 지금 78도가 끓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5분과 7분 사이에서, 자, 5분하고 7분 사이에 에탄올 온도가 높아져? 60에서 72도, 72도에서 78도 높아집니다. 그치? 7, 9분 사이에서 에탄올은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해? 방출해? 지금 뭐 보는 건데, 열에너지 흡수하는 단계인 거지. 온도가 올라가든 상태 변화가 일어나든 뭐야,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 7과 9분 사이에는 에탄올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이게 모르겠어. 그치, 다 나 모르니까. 몰랐지? 일단 물음표 넣을게. 60도 에탄올보다 78도시 에탄올 열에너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었지, 아까. 기억나? 10도보다 30도가 더 열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열 에너지가 큰 거 맞아. 그러면 답은 하나네. 4번이네. 이 궁금했었던, 잘 모르겠던 7과 9분 사이에는 에탄올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 아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 전 단계인 액체와 기체가 다음 단계, 다음 상태가 서로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니, 자나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고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여기를 아까 고체라고 했고, 여기 액체라고 했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기체라고 했지. 그랬었을 때 여기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는 고체, 액체 같이 존재하고, 여기 액체, 기체 같이 존재를 하지. 지금 얘가 뭐야? 78도씨가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지. 액체하고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도 존재를 할 거고, 기체도 같이 존재하는 구간. 여기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즉 7과 9분 사이에서는 이 기화가 일어나는,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 구간에는 액체도 있고 기체도 가서 액체로 액화열을 방출하게 될 거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응고열을 방출하게 될 거야. 자, 상태 변화의 뒤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열방출만
붙여주면 될 거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지. 승화 열 방출을 하게 된다. 잘 봐. 멀어 떨어져서 붙고 붙고. 됐니? 입자 운동도 잘 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여기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물 생각해 봅시다. 물을 얼음틀에 넣고 냉동실에 집어넣게 되지. 그러면 냉각을 하면 이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야.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는 낮아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자, 왜 냉각을 해주는데 액체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는 거지. 왜? 아까는 열을 흡수를 했었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왜 그렇다고?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액체가 냉각이 돼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는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액체가 냉각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 온도를 뭐라고 한다? 어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물의 어는 점 0도, 얼음의 녹는 점 0도 같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액체가 냉각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액체, 여기는 고체. 그 사이에 액체와 고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세 가지로 지금 구획이 나눠지게 될 거야. 그러면 가에서 온도 내려가고 나에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왜? 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가와 다 구획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맞아? 그래프 보면 될 거니까. 그 다음 나는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상태 변화가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 액체와 고체의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에 입자 운동을 보게 되면,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니? 점점 둔해지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불규칙에서 규칙으로 변하게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해됐니? 됐어? 자, 여기 5번 봅시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다나야? 고체 물질이라고 되어 있지.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가 구획에서는 고체 상태가 될 거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이때 뭐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상태 고체니까 여기 다 구역에서는 액체가 될 거야. 이때 액체. 여기 가는 고체. 그러면 나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고체도 있고 액체도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 이때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냉각을 시켰어. 액체를 냉각시켰더니 온도가 내려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리고 다시 내려가게 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다시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액체와 고체가 같이 공존하는 액체와 고체가 서로 공존하는 구간이 될 거야.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녹는 점. 여기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해? 어는 점. 맞니? 이 그래프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러면 오른쪽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보자. 비커에 잘게 부순 얼음 조각과 소금, 그러니까 얼음하고 소금을 3대1 비율로 섞어. 그렇게 되면 왜 소금을 왜 넣어? 마이너스 20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배율만 잘 배합해서 잘만 섞어 놓으면 얼음이 0도씨인데도 온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 마이너스 21도까지. 그 다음 그 얼음 조각과 소금이 들어있는 곳에 물을 시험관에다가 3ml 집어넣은 다음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여기 클램프로 잡아놓고 장치를 해놓을 거야. 그리고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 볼 건데 시험관 속에 있던 물이 얼음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대. 응고가 일어나게 된다. 결과만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난대. 지금 4분까지는 온도가 급작스럽게 내려가다가 4분부터 8분까지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B 구간, 그리고 다시 8분부터는 온도가 내려가는 C 구간으로 나눠지게 돼. 자, A 구간 봅시다. 온도가 내려가네. 4분. 열에너지를 잃어서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구간이 A 구간이 될 거고, B 구간은 어떠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자, 물이 얼은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아, 그때 온도 얼마야? 0이네. 그치? 0도씨가 물의 어는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어는 동안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된다. 뭐를 방출할까?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갈까? 뭘 방출할까? 뭘 방출해? 아까 똑같이 물어봤었지. 뭘 흡수하냐고 물어봤지. 뭐를 방출해? 어? 열을 방출할 거잖아.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건데 무슨 열을 방출을 할까? 지금 상태 변화가 뭐에서 뭘로 변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잖아.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해? 소연아. 응고열이야.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응고열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자, B 구간에서는 물이 어느 동안은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C 구간이 되면 열 에너지를 더 잃고 하다가 얼음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른쪽 문제 이에 대한 설명. 실험 2가 이거지. 지금 액체를 냉각을 시켰더니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다시 낮아져. 그때 액체와 고체 일정하게 유지될 때 0도씨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A 구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네. 그래프의 B 구간에서 융해가 일어난다? 맞아? B 구간은 뭔데? 뭐가 일어나는 건데? 응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 B 구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지. 흡수가 아니라 뭐야? 방출이지. 그래프 B 구간에서 물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와 고체. 맞네. 물의 녹는 점은 0도씨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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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물의 녹는 점은 0도씨이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건 어느 점이 0도씨지? 그치? 어느 점이 0도씨인데 여기 녹는 점 0도씨. 같은 물질일 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기 때문에 녹는 점 0도씨. 맞겠지? 아니야? 맞지? 녹는 점, 어는 점 같으니까.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녹는 점 얘기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같은 물질이다라고 하면 어는 점하고 녹는 점하고 서로 같으니까 여기 지금 어는 점만 나왔지만 0도씨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물이 모두 얼음으로 상태 변화하면 온도가 다시 낮아진다. 상태 변화 다 변하게 되면 다시 낮아졌네.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4번? 그대로 찍으면 되지. 0도씨일 때 여기쯤 되겠네. 1도씨일 때 18, 2분일 때 11도, 3도씨일 때, 3분일 때, 왜 자꾸 3도씨래. 6분, 6도, 4도씨, 4분, 자꾸. 이거야? 3분일 때 6도네? 3분일 때 6도. 4분일 때 0도. 5분일 때 0도. 6분일 때 0도. 7분일 때 0도. 8분일 때 0도. 9분일 때 마이너스 1도. 여기네? 마이너스 0.1도. 여기네? 0.8도. 이렇게 적으면 되지. 혹시라도 수행평가 할 때 이러한 요거 잘 들어야 돼. 수행평가 할 때 요 그래프만 주고, 이 표만 주고 그래프를 작성을 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적으면 되지. 그럼 그래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축,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쪽에 화살표, 요거 화살표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0, 1, 2, 3, 4 쭉 적어놓고 여기에 뭐 적어? 냉각 시간, 분, 혹은 시간, 시, 초, 뭐 그런 것들, 여기 요 내용 있지. 그리고 여기 Y축에 무슨 온도를 나타낸 건지 요것들 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칸 해놓고 수치 적어줘야 돼. 여기 시작점 뭐야? 0이지. 요거. 그리고 여기 그래프의 화살표, 그리고 여기에 요인, 변화 요인, 뭐가 어떻게 되고 온도인지 혹은 시간인지 요 내용들, 요거 다 적어야만 제 점수가 나가. 예를 들어서 요 0 빼놓고 1점 감점, 화살표 없어 1점 감점, 감점 요소가 될 거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수행평가를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다 해놓고 여기 점만 찍으면 연결하라고 하는 게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이 내용 요거 다 기입을 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 감점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물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어디? 지금 여기에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이네. 이게 뭐야? 방출하는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준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 됐어? 자, 6번 봅시다. 곡선과 냉각 곡선을 나타내는 거래. 그럼 얘가 가열 곡선일 거고. 맞니? 얘가 냉각 곡선이 될 거네. 근데 뭐 액체 물질을 가열하고 냉각을 시켰대. 자, 물지 않은 것 고르라겠네. 이 물질의 녹는 점은 녹는 점? 그리고 이 액체 물질의 녹는 점 얼마야? 백도씨는 뭔데? 백도씨는 끓는 점이 백도씨지? 맞아? 이거 답 뭐야? 1번이 되겠네. 옳지 않아. 지금 오는 점. 액체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때 온도 0도씨. 오는 점 0도씨 맞을 거고. 그치? 그 다음. 가와 나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여기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고 여기서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 맞고, 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열을 계속 가해줄 거니까 입자 사이가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니까 입자 사이가 점점 멀어지겠지. 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점점 둔해지겠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